안녕하세요. 유시윤 변리사입니다. 2026년 변리사 1차 대비 디자인 보호법 기본 이론 강의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리사 수험계 이제 들어오셨겠죠.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법 듣고 특허법 듣고 보통은 상표법까지 들으시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을 들으시는 거를 이제 결심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지금 변리사가 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이제 우리 이제 필수 과목인 산업재산권법의 마지막 10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 보호법의 전임을 맡고 있는 저는 유시윤 변리사고요. 기본 이론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컨텐츠는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그다음에 1차 시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에서 디자인 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커리큘럼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교재와 그리고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인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학습하시면 되는지, 이런 순서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요렇고, 생긴 거는 요렇고, 이렇게 학력, 경력, 이제 강의나 제가 썼던 책들 같은 거를 여기다가 써 놨는데요. 일단 학력은 이렇고, 이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카이스트를 이제 들어가서 제가 변리사 합격 이후에 경영학 석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식재산대학원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이제 변리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방끈을 좀 강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은 이런 지식재산대학원 실무 석사나 아니면은 법학 석사가 있거든요. 카이스트 말고 이제 다른 서울대나 고대나 아니면은 홍대나 이런 데 지식재산 특성 이런 법학 하시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된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로 가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이때도 디자인과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특이하게 변리사 합격하고 보통은 특허법으로 전문성을 키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상표 쪽으로 전문성을 키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신데, 저는 일단 특허 쪽으로 일은 시작하면서 디자인 쪽으로도 항상 발을 걸쳐 놓는,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학 석사하러 가서 디자인 침해 관련된 그런 법리를 가지고 우리 이제 디자인권을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을 보면 이제 공군본부 지식재산 제한실에 변리장교 이렇게 돼 있어요. 변리장교. 변리장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극히 적겠지만 나중에 합격자 한 200명 중에 아마 한 자릿수일 거예요. 한 자릿수의 남자분들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아직 안 간 상태에서 합격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25살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대를 사실 갔다 왔어야 되는데 변리사 공부하겠다고 나는 이제 배수진을 치고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좀 빠른 나이에, 이제 이른 나이에 좀 합격을 했던 거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그때 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변리사로서 군제 문제를 조금 그래도 그나마 자격증하고 연관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리병이 있고 변리장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리병도 있고 장교도 있는데, 지금 여자 수강생 분들은 좀 재미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변리병으로 가면 18개월이고 변리장교로 가면 36개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요걸로 가면 된다. 네, 요걸로 가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육군이나 해군에 있으니까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이따가 쭉 가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변리장교로 이제 제가 3년 동안 36개월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 가지고 내가 특허 쪽으로 갈까 아니면 상표 쪽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일단 특허법인 세림에 입사를 해서 전자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전자팀으로 근무를 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리고 삼성 메디슨이라는 삼성 계열사 중에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담당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제 경력 중에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이라고 해서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군대 있던 도중에 서울 디지털대에서 전기전자 학위를 수여를 받아 가지고 '아 나는 이제 나중에 특허 일 하면은 그 전자 쪽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까지만 굴하지 않고 노력을 한 결과 전자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이제 엄청 질문이 많으세요. 그래서 막 변리사 내가 들어가는데 내 과가 뭐 전자가 아니라 뭐 기계인데 토목인데 뭐 도시공학과인데 화공인데 아니면 뭐 전혀 관계없는 뭐 생명과학과인데 나중에 좀 뭐 유망한 반도체나 통신이나 뭐 이런 쪽 일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일단 변리사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되는 게 우선이고 되고 나서 그 분야는 사실 전공이 있으면은 좋긴 하죠. 우리가 어쨌든 뭐 학점이 안 좋더라도 4년 동안 이렇게 주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일을 하는 게 쪼끔은 용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도 좀 편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사이버대 학위를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두드려 보는 거죠. '아 나 공부하면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이 학사 학위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의 경력에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고 일단 합격하는 게 훨씬 더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게 이제 좀 고민이 된다 하시면 합격하고 저를 찾아와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좀 해서 이렇게 커리어를 좀 개척해 보자 이런 컨설팅도 좀 같이 이제 후배 변리사님이니까 같이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들 특허법 혹시 강의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허법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페이턴트 트롤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턴트 트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단어죠. 페이턴트 트롤. 페이턴트 트롤이 뭐냐면 이제 NP라고 해서 Non practicing entity예요. 제가 좀 발음이 구리지만 practicing은 실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사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허를 가지고 사업화도 하지 않으면서 않는 주체라는 의미인데 사업화를 하지도 않으면서 특허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 로열티를 받아내려고 그런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이제 하는 그런 주체들을 페이턴트 트롤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죽어있는 특허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화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특허 업계의 질서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했던 케이스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도 몇몇 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반의 회사들의 특허들을 가지고 뭐 미국 특허나 유럽 특허 이런 걸 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익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이제 합의금을 뜯어내는 거죠. 외국 업체로부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이다. 그래서 막 소송도 해보고 막 이런 역할들을 이제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디자인 못법 OT지만 소개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리사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변리사로서 밟을 수 있는 커리어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간단히 그냥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어 겸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도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리사 되시면은 저처럼 제가 뭐 경력 오래된 건 아니에요. 경력 오래된 건 아닌데 널뛰기 하면서 좀 이직이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저는 좀 이제 불나방 같은 성격이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을 해 보는 걸 좋아해요. 아직 쪼끔 그래도 어린 편이기 때문에 뭐 40살 50살 되기 전에는 좀 이렇게 여러 일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회사에서 이제 여의도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기업의 어떤 신용을 평가하거나 기업의 밸류를 평가하거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또는 특허나 이런 가치를 평가해서 평가 보고서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기술금융사업실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이나 뭐 저작권이나 뭐 여러 가지 IP를 가지고 이제 금융 조달을 하려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투자를 하고 싶다든가 투자를 받고 싶다든가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다든가 뭐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 IP를 가지고 조달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럴 때 그거의 가치를 좀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
기술 평가 기관이나 또는 뭐 발명 등의 평가 기관이라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에 와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지금 기술금융사업실에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좀 의뢰를 해주시는 뭐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은 거 좀 처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제가 언노운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변리사로서 이제 장점은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이거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돈을 요즘은 워낙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고 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어떤 급여 수준도 올라가는 반면에 특허업계의 급여 수준은 그렇게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래서 변리사들이 뭐 과거에는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요즘은 뭐 그렇게 막 근로소득으로 많은 급여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기대치보다는 낮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지만 이제 좀 이직의 자유로움이 있고 어쨌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변리사 일만 이제 클래식한 변리사 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이후에 뭐 심판이나 소송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거기서 전문성을 키워 나가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변리사가 굉장히 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을 해서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서 이런 건 어떻나요? 저런 건 어떻나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강사, 지금 이 업계에 있는 강사분들 중에는 뭐 경력이 가장 오래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좀 가장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후배 변리사로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2023년부터 메가변리사에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디자인 보호법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뷰 시리즈랑 테마 시리즈, 우리 이제 박지환 변리사님이랑 그리고 최지환 변리사님이랑 같이 이 시리즈를 운영하면서 메가변리사에서 디자인 보호법 전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강의 경력도 꽤 되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 디자인 보호법 만점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소개를 드리려고 제 소개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차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차 시험의 특징은 1교시에 우리 산업재산권법 이제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마지막 10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문제. 근데 이제 1교시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시험을 보더라도 가장 떨려요. 수능을 보더라도 언어 영역 보는 게 지금은 국어라고 하나? 어쨌든 그거가 가장 떨립니다. 거기서 첫 단추를 잘 꿰면 뒤에도 괜찮아. 수학, 뭐 나중에 이제 수학 보고 뭐 보지? 외국어 보고 그다음에 뭐 탐구 영역까지 보는 것도 스무스하게 갑니다. 국어가 가장 중요하죠. 수능에서. 네? 국어를 탁 첫 단추를 탁 잡고 아우 기분 좋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 잘 풀 수 있는데, 또는 뭐 앞에 뭐 시험 시작했을 때 앞에 10문제를 한 번도 끊이지 않고 탁탁탁탁 풀면서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러면 뒤에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 삶의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산업재산권법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첫 단추도 중요하지만 이 첫 단추가 만약에 잘못 꿰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잘못 꿰어졌어. 만약에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부터 20번이 특허고 그리고 21번부터 30번이 상표죠. 그 다음에 이제 31번부터 40번이 우리 디자인 보호법인데 여기서 만약에 어렵게 나왔어 봐.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이 70분이죠? 그러면 80분인가? 어쨌든 생각을 해볼게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40문제 푸는데 70분에 풀어야 되면 거의 2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킹 시간 진짜 조금 잡아서 5분 잡는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1분 30초에 끊어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는 2분 이상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특허 상표 풀다 보면은. 자, 그렇게 되면 우리 31번부터 40번에 만날 때는 사실 제가 10분에서 15분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어요.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그러면은 만약에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디자인 보호법은 굉장히 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디자인 보호법을 먼저 푸시는 분들도 계세요. 디자인 보호법을 그래도 좀 특허나 상표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파지 검사할 때, 파본 검사할 때 슥 보고 뭐 좀 조금 푼다던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뭐 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 어쨌든 간에 쭉 순서대로 푸시더라도 뭐 만약에 31번부터 40번까지 풀었는데 마지막에 나중에 가 보니까 막 특허에서 또 달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사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고, 마지막에 푸세요. 마지막에 그냥 순서대로 풀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만나게 되면 굉장히, 아까 제가 특허나 상표에 비해서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쉬운데도 쫄리니까 뭐 함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틀려버리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실제 시험에서 디자인 보법 한 문제 틀렸습니다. 근데 그 너무 바보 같은 실수로 틀렸어. 근데 그게 앞에 특허나 상표가 어려웠어요. 어려워 가지고 이제 딱 가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풀다가 냈어요. 마킹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가진 실력보다 이제 온전한 점수를 그만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복 숙달을 통해서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완전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물론 특허상표 뭐 민법 다 그렇지만 디자인 보법은 더욱더 그런 특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문제가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 깨기 위해서는 특허상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를 잘못 깨어져 가지고 내가 긴장이 마지막에 10분 동안 몰려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에 염두를 두고 디자인 보법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좀 이제 기출 문제를 토대로 분석을 좀 해보면 좀 그래도 평탄 이제 좀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디자인 보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중하로 나눴을 때 이 베이스로 깔아주는 문제, 이제 거의 제 기본 강의만 딱 듣고 진짜 열심히 안 해도 제가 볼 때 3-4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3-4문제 맞출 수 있고, 그런 문제들 이제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베이스로 깔아주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합격을 해주셔야, 이제 맞춰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난이도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한 4-5문제 정도, 이제 절반 정도가 중간 난이도로 나옵니다. 이 중간 난이도 문제도 사실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듣고 잘 복습해주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쭉 풀어봤으면 사실 여기까지는 거의 기출문제에서 뭐 문제은행에서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를 뭐 좀 변형한다던가 아니면 뭐 조문 같은 거 좀 바꾼다던가 그냥 자주 나왔던 판례들이 나온다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조금 열심히 해주시면 맞추실 수 있어요. 그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법이나 특허나 막 말씀하시면서 강사님들이 이 별사 시험은 너무 분량을 많이 가져가면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특히 법학 과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 이론을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계란 노른자.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된다. 여기 계란 노른자에 90%의 영양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100점 맞은 게 목표도 아니니까 90점 맞아도 합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0%는 하고 나머지 한 문제는 최소한으로 대비를 해가지고 맞추면 좋고 아님 말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전략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디자인 보호법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언급드리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90%를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를 안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마 제 뷰 디자인 보호법 워크북에서 나머지 10%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나오더라도 뭐 아주 지엽적인 문제면 각주에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아주 지엽적으로 좀 어렵게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데서 출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대비를 할 때 조문에서 디자인 보호법까지는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막 자잘하게 바꾸는 거를 대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소한으로 좀 대비할 만한 것들은 말씀을 드리고 책에도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10%가 나올 거예요. 그 10%가 뭐다? 난이도 상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상 문제는 디자인 보호법은 사실 난이도 상을 만들어내는 게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특허 상표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지엽적으로 내거나 엄청 지엽적으로 내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내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판례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판례, 이거는 사실은 뭐 특허법 판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도 어차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막 가져와서 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이제 작년 시험인가 재작년 시험에는 무슨 압류 관련된 그런 지문이 나왔었어요. 물론 그게 정답 결정력이 있는 지문은 아니었지만 그런 지문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럽더라도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90%의 부분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문제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지엽적이거나 사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사례형 문제. 요즘 들어 조금 디자인 보호법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래 사례형 문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요즘 예를 들면은 한 58회 이후 58회 이후 지금 여러분들이 63회를 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5년의 기출들을 좀 보게 되면은 사례형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 사례라고 해서 뭐 특허법처럼 엄청 막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막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를 가지고 어떠한 사안에 잘 적용해서 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들은 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사례들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강의 도중에 좀 그려드리는 그런 이제 그림들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도식들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요렇게 이제 사례 문제는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충분히 이 문제도 정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표는 10문제가 목표인데 일단은 9문제에서 10문제를 맞춰주자. 이거를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서 깔아주면 이제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어가지고 특허 상표에서 좀 많이 틀리더라도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서포트하는 역할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 이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을 반드시 선수강을 해주셔야 돼요. 특허법을 반드시 선수강한다. 이 반드시 선수강하고 오세요. 나는 뭐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디자인 보호법을 먼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허 공부할래요. 이렇게 하시면 너무 저는 이제 좋은 이제 수험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수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산업재산권법에서 아주 큰 토대를 만들고 있는 게 특허법이에요. 특허법. 그래서 되도록 메가변리사의 박지원 변리사님 이제 1차 강의 하시죠. 그래서 뭐 다른 변리사님도 어쨌든 계시니까 어쨌든 메가변리사 강사님의 특허법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래서 기반을 아주 잘 다져 놓으신 다음에 디자인 보호법으로 오시는 거죠. 사실은 상표법을 먼저 듣든 디자인 보호법을 먼저 듣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허법은 먼저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특허법을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보호법에 있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특허권의 특성, 권리의 특성, 그 권리의 특성이 사실은 특허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산업재산권이기 때문에 오는 특성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특성은 디자인권하고도 궤를 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허법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만 강의를 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물론 책에는 뭐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번 워크북의 개정을 제가 굉장히 공들여 했기 때문에 이제 겹치는 부분들도 다 내용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은 특허랑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거나 뭐 과감하게 스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특허법이랑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튼튼한 특허법의 토대 위에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을 열심히 공부하셔라. 특허법을 듣고 와라. 그리고 여기 문제, 중하 문제, 특허법 법리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개꿀이죠. 특허법을 하면 디자인 보호법도 자동으로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이제 알고 이제 아셨으니까 특허법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산권법 모두 그렇지만 이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15분 안에 10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눈에 오답이 보여야 돼. 이 지문 이게 잘못됐네. 이 지문 이게 잘못됐네. 이 지문 이게 맞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오답이 나오는 패턴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훈련을 통해서 반복 숙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오답 패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문제풀이가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사실 기출문제로 하면 돼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그래도 지금 거의 뭐 시험이 한 40년 제가 이제 40회부터 기출문제들을 다 제 객관식 문제집에 넣어놓고 있는데 40회부터면은 지금 62회니까 그 230문제예요 거의.
우리 10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23배의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론을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나중에 2차로 오시게 되면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이고, 지금 이제 비율로 보면은 뭐 2차 수험생 분들이 1,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0명, 1,000명에서 1,200명 사이겠죠?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2차까지 염두를 하고 있다면 2차 강의도 하고 있는 강사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을 선택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책이 좀 연계되어 있거나 강의가 연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2차에 가가지고 써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방식도 비슷하고, 그걸 바탕으로 2차는 어떻게 목차를 잡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를 이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저의 케이스에는. 그래서 2차 시험 연계를 해서 공부를 하면 더 좋다 이거예요. 왜? 1차에서 했던 거니까 2차에 와서 하면 좋잖아요. 특허도 마찬가지고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연계 학습을 하면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긴 한데 되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뭐 2차 시험 먼저 미리 대비하려면 1차 때 2차 강의를 미리 들으면 좋나요? 안 좋나요? 뭐 그런 그렇게 막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1차 시험에서 10개 맞추는 게 2차 시험의 최선의 대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2차 시험도 저절로 연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특허, 상표, 민소가 아니라 민법, 자연과학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20문제란 말이에요. 120문제 중에 우리는 10문제만 담당하고 있어요. 120문제 10문제. 그래서 이걸 또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디자인 보법 너무 재밌어요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산술적으로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12분의 1을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잖아요. 12분의 1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막 이거 재밌다고 해가지고 그 이상 투자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는 사실 커리큘럼이 간단합니다. 기본 이론 듣고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전국 모의고사 보실 거면 보시고, 이거는 뭐 실제 수험 환경에서 외과별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게, 어떻게 학교를 빌려서 뭐 이 모의고사를 치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리 강의도 뭐 하시면 좋고요. 최종 정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 예정이라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데서 기본 이론을 들으셨더라도 여기 오셔서 쫙 이제 5강에서 7강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막 특허, 상표, 민법, 뭐 자연과학 하느라 치였다가 디자인 보호법 다시 보려고 하는데 뭔가 좀 보기가 좀 그래. 그러면은 요걸로 이렇게 싹 하고 다시 보면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 지금 이제 기본 이론 강의 OT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 이론은 필수적으로 좀 들어주셔야 되고, 제가 강의를 한 30강 정도에서 끊고 싶은데, 뭐 이번에는 좀 진짜 열심히 하려고, 진짜 퀄리티를 확 높여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높여보려고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좀 이 PPT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번엔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책도 굉장히 리뉴얼이 많이 됐고, 책이 이제 거의 이제 특허법, 비유, 상표법하고 이제 그 편집의 궤를 같이 하는 이제 그 부분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아주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제가 이제 30강에서 그래서 끊으려고 하는데 35강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뭐 35강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32강에서 3강 여기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제 이론 정리를 해드리고, 이거는 뭐 암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암기 포인트들도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해를.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사실 뭐 암기를 막 한다기보다는 특허법하고 차이를 열심히 이제 훈련을 통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서 문제풀이를 빠바바박 해가지고 10문제 맞추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거를 막 뒤집다 파 가지고 암기를 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계속 눈에 바르고 익숙하게 해 가지고 OX 지문을 찾아내는 거죠. 객관식 문제니까. OX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명확하게 하자. 이해를. 이해를 명확하게 해서 특허법과의 차이점,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만의 가지고 있는 법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 보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목표가 되시면 되고, 아마 개강은 이제 5월 한 말부터 개강이 될 것 같아요. 5월 뭐 셋째 주나 넷째 주 요 부분부터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6월에는 완강이 될 예정이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5월에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월에 거의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이때 들으시면 되고, 내가 설사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특허법, 상표법, 민법 이제 막 듣고 있어요 하시면은, 사실은 뭐 디자인 보호법 기본 이론 강의를 제가 보면은 뭐 10월에 와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10월에 빨리 바바박 듣고 뭐 11월, 12월, 1월에 문제풀이 하고 막 최종 정리 막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래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9월까지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0월 되면 너무 급하게 공부하는 경향, 이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그래도 최소 9월까지는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10월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빠르게 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이전에 꼭 특허법은 듣고 들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들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 특허법 듣고 오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근데 문제풀이 강의는 사실 뭐 저도 이제 수험생 때는 듣진 않았어요. 근데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한 10강에서 15강 정도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쭉 풀어드릴 겁니다. 쭉 풀어드릴 거고, 여기서 패턴들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법리들 좀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라. 어차피 나온 지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훈련을 같이 하는 시간을 여기서 좀 갖도록 할 거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선택하에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패스 사용자이면 문제풀이 풀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풀었나, 강사는 어떻게 풀었나 확인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리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1월에 할 거고, 우리가 그 25년 1월에 하는, 25년이 아니라 26년이죠. 26년 1월에 할 겁니다. 26년 1월에. 그래서 우리가 이 1월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 판례나 심사 기준이나 요 기준이 이제 요렇게 되기 때문에, 판례 기준이 요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나온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나오는 뭐 개정이 된 법률이라던가 심사 기준이 개정이 됐다던가 나왔던 판례들을 이때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산업재산권법은 거래 실정을 좀 반영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하려면 뭐 국회 가가지고 뭐 통과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좀 오래 걸리는데, 심사 기준은 그냥 사실 당의 심사국에서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고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사 기준 같은 거 언제든지 개정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요 최종 정리 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뭐 나중에 필요하면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대로 하고 있고, 지금은 기본 이론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수강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재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PPT 교환이 있습니다. PPT 교환. 지금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께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 요 화면이에요. 근데 제가 요 화면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습을 하실 때 그냥 강의를 단순 반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게 좀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한 번 들은 강의 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뭐 공부를 좀 해보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거 말고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할 때 그냥 강의 듣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책 읽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강의 들었던 걸 바탕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PPT 교환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시거나 강의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PPT 교환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필기 노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드릴 거고요. 이거 보시면서 강의를 수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뷰 워크북, 뷰 디자인 보법 워크북을 필수로 구매를 하셔야죠. 그래서 올해는 3판인데, 2판 사진인데 3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3판을 꼭 가져와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기본 강의를 복습하는 이론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조문이나 판례나 심사기준 표기해가지고 나누어서 핵심 문장들만 수록을 해두었고, 그 부분에 맞는 기출문제들을 다 실어 놓은 건 아니지만 좀 어려운 기출문제들, 어떻게 변형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기출문제들을 옆에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수록을 해두었고, 2차와의 연계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목차를 좀 일치시키려고 노력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뷰 디자인 보법 워크북의 특징이고, 강의 구성은 어떻게 가냐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전반적으로 이제 강좌는 세계관 강의라고 해서 4강을 여러분들이 먼저 수강을 하시고 요걸 들어주세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디자인 보법도 특화법과 같이 절차법이거든요. 절차법이라서 뒤에 있는 내용이 자꾸 앞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온전하게 디자인 보법을 이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디자인 보법의 전반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 앞에 공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편하고. 그래서 이 세계관 강의를 통해서, 이거는 사실 제가 일반인 분들한테 한 2시간 분량 정도로 해가지고 디자인 제도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드리는 걸 약간 수험적으로 좀 변형해서 드리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들으셔도, 사실 이거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건데, 이것만 들으셔도 디자인이 이런 거구나, 요거를 이제 딱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세팅을 해놓고 본 강의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꼭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막 너무 열심히 들으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뒷짐지고 듣거나 손 이렇게 꽉 끼고 듣거나 뭐 이렇게 팔짱 끼고 듣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거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그런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 강의에서는 한 30강 정도 될 건데, 이것보다는 좀 적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거 4강 찍고 한 28강 찍으면 한 32강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바로 이론의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진짜 기본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해주시면 되고, 이때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이나 자주 나오는 지문, 어떻게 변형이 자주 되고 있는지 그런 포인트들도 좀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PPT 교환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태블릿으로 가서 저랑 같이 뷰 디자인 워크북을 좀 읽어보는 강의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 강의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은 효과를 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OX 문제도 이 뷰 디자인 워크북의 옆에 있는 그런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할 만한 교재들이 뭐 이렇게 많지만, 약간의 문제풀이, 어쨌든 우리도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OX 문제, 기출문제의 바탕으로 된 OX 문제, 이런 이제 PDF 파일이랑 빈칸 연습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조문 빈칸이죠. 조문 빈칸 연습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조문 빈칸 연습 자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문을 지엽적으로 자꾸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치게 나와요, 문제가. 예를 들면 뭐뭐 할 수 있다와 뭐뭐 하여야 한다는 전혀 다른 문장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근데 하여야 한다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고 법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 막 장난을 친다던가, 아니면은 뭐 30일인지 3개월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데 1개월로 했다든지, 1개월하고 30일은 또 달라, 막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빈칸 연습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하면서 반복 숙달을 하는 게 저는 좋았었어요. 저는 좋았었고, 그때 당시엔 없었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막 만들어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 자료를 좀 드려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이렇게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네. 굉장히 풍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디자인 보법 맞추면 된다. 10문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 입문 강의는 어떻게 듣는다?
하루 이틀에 걸쳐서 어차피 이게 총 이제 OT까지 해가지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일 거예요. 한 2시간 반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좀 말이 빠르긴 하지만 뭐 한 1.2에서 1.4배속으로 해도 뭐 이해가 되는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몰아서 수강을 해주세요. 몰아서 수강을 해주고 입문 강의는 복습은 필요 없어요. 이거 뭐 복습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본 강의에서 복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입문 강의 4강을 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고 본 강의는 그러니까 예습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기본 강의인데 어떻게 예습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아는 게 지금 없는 상태니까 처음 하는 마음으로 예습이 이거예요. 요거 예습 이제 하고 오는 겁니다. 요거 하고 오고 그 다음에 본 강의 들어오셔서 예습 말고 강의를 열심히 듣자.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어주고 복습은 철저히 해주는 거예요. 복습. 이게 중요해요. 복습을. 그래서 복습을 철저히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본 강의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PPT 1회독 그 다음에 워크북 같이 읽을 거라고 했죠? 2회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을 해. 뭐 워크북을 스스로 읽으신다든지 아니면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다든지 빈칸 문제를 연습을 해보신다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면 이게 3회독이야. 그러니까 강의를 한번 하고 해도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고 강의 열심히만 들어도 예습 안 해도 3회독한 효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커리큘럼 중에서 기본 강의만 열심히 하셔도 3회독을 한 효과가 발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확 오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난이도 중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7, 8문제 정도 맞추는 건 진짜 강의만 들으셔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기출 OX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 있는 기출 OX 문제 그리고 보충 자료 드리는 것들도 잘 활용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100%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께 3회독한 효과를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잘 구성을 했으니까 저를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 강의고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린 이게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화면인데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 보호법의 어떤 실력이 이렇게 수직으로 팍 상승할 수 있도록 강의를 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잘 따라와 주시면 효율적으로 30강으로 만점을 한다.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점으로 가는 길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의를 잘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제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